안녕하세요. 메카닉 펑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참 전에 얘기했었던 라간 만드는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사실 영상을 촬영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영상을 편집을 안 하고 있었죠. 출력한 거를 최종적으로 도색까지 해갖고 만들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다른 뭐 일본이랑 홍콩 전시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라간 뽑아놨던 거를 파손이 됐습니다. 예, 제가 관리를 좀 잘못해서 파손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거의 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파손 되더라도 출력용 데이터 만드는 영상만이라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아, 그분한테는 너무 죄송해서 일단은 부랴부랴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만드는 거는 블렌더에서 시작해서 지브러시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그래서 자, 블렌더에서 실린더를 이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만드는 부분은 라간의 머리띠 같은 형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께 부분만 잡아 놓고요. 그 앞쪽에 좀 코어가 연결되는 뭐 드릴이 튀어나오는 이마의 장식 부분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마의 장식 부분 역시 실린더로 만들고 대부분의 모델링을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대략적인 형태만 잡아놓고 나중에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랑 위치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의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베벨을 살짝 줘서 모서리가 너무 그냥 썰렁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굴 형태로 쳤을 때는 약간 귀 부분인데요. 라가는 얼굴에 팔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실린더를 이용해서 역시 디테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머리랑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좀 바꿀 거예요. 그리고 팔 연결되는 튀어나온 부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평평하게 좀 만들어줘야 이 귀 부분 장식이 연결됐을 때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 부분도 지금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형태는 그 엣지를 추가하고 그 엣지를 계속 반복해서 추가하고 수정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코 부분 역시 선선택 모드에서 면을 익스트루드 해가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되게 좀 지루한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올드한 방식의 모델링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방식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방식의 단점은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 놔도 그 형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버텍스를 일일이 움직여 갖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되게 불편하죠. 직관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 앞면부는 이 방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고 눈매 같은 것도 폴리곤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좀 맞춰주고요. 정면과 측면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왕이면 좌우 대칭으로 나와 있을 때 전체적인 형태감을 보기 편하기 때문에 미러를 준 상태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텍스 위치 수정하고 이런 거에서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예. 야간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은 아닌데 그래도 좀 얼굴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상 만드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폴리곤 수를 늘렸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로우 폴리곤 형태로 전체적인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픈을 좀 많이 썼어요. 샤픈을 많이 써서 폴리곤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보이게끔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썼는데 그 상황에서는 좀 각져야 되는 부분을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샤픈을 써서 좀 강제적으로 각을 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턱 부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턱 부분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턱 보호대 같이 약간 뺨 쪽으로도 디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굳이 사각형이 아니어야 되는 부분들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흐름 같은 것들도 처음에 만들었던 게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엣지를 이렇게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하고 뭐 기존 걸 없애거나 합치거나 하는 식으로 좀 면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이게 딱 정해놓고 하면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맞게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모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계속 돌려가면서 형태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원하던 느낌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샤픈을 준 부분은 그 약간 턱 보호대 같은 느낌으로 돌출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에 저렇게 잡아서 돌출을 시켰고 또 턱 끝부분이랑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 부분들은 좀 삼각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두께감 같은 거 생기는 부분들도 좀 지워주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라간의 얼굴 형태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되게 허접하긴 하죠. 그리고 눈도 좀 더 커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좀 약간 귀여운 형태의 SD 캐릭터 느낌으로 만드는 거라서 눈을 좀 키워줬고요. 눈 부분에도 디테일을 좀 추가할까 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눈 부분도 좀 되게 로우 폴리인 상태로 그냥 놔뒀어요. 저런 식으로 좀 턱 부분도 연결해서 계속 채워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턱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죠. 뺨 부분이겠죠. 턱이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실제로 디테일도 저 부분이 저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서 이미지만 보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느낌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런 식으로 좀 모델을 바꾸고 있어요. 엣지를 추가하고 이렇게 뭔가 적층되는 느낌으로 층층이 디테일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뽑아서 해도 되지만 그냥 새로 만들어 갖고 겹치기 식으로 기존 얼굴 형태를 만들고 그 얼굴 형태에 뭐 턱에 가드 같은 거를 계속 그냥 다른 오브젝트로 만들어 갖고 겹쳐놔도 되는데 일단은 면 뽑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눈 부분도 조금 꼬여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불필요한 면들 제거하는 거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라간 같은 느낌의 얼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뚜껑 부분을 만들려고 구체를 꺼낸 건데 이렇게 그냥 형태만 잠깐 살펴보는 거고 실제로 이걸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안쪽에 이제 그 시몬 대신에 제 고양이가 탈 거였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저 반구 형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라고 보이는 부분, 약간 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 작업 중인데요. 이 부분은 다리랑 골반이 들어갈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약간 투박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약간 그 부스터 같은 느낌의 그 디테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역시 뭐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출력할 때 이런 느낌으로 되겠다 싶은 정도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부분도 약간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뚫려 있는 면들을 좀 메꿔줬는데 완전히 사실은 처음에 메꿔서 지브러시에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메꿔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지브러시에서 자동으로 메꾸는 거를 쓰면 어떨까? 클로즈 필 같은 걸 쓰려고 그랬는데 최종 결과물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블렌더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영상에. 예, 그 부분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됐던 거여 갖고 그냥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에 들어가는 그 다리랑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을 만들 건데요. 그거랑 별개로 어 그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불리언을 이용해서 실린더 모양대로 파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파이겠죠. 이렇게 파이는 것도 좀 크기를 좀 바꾸고 해서 약간씩 수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뒤에 약간 스커트 같은 장식이 있어갖고요. 뒷판 같은 그거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판때기 부분은 약간의 곡선이 있어서 목 뒤쪽에 있는 면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거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좀 미러를 줘서 형태를 만들어 줬죠. 형태를 만들어 줄 때 베벨도 살짝 줬는데요. 베벨 들어가는 건 좋은데 좀 모서리가 단지 좀 그냥 모서리만 각진 게 풀려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모서리 둥글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확 둥글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리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뚜껑 부분을 일단 숨기고 어 그 약간 의자 등판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품 분할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 부분은 저 뒤에 부스터 부분이랑 약간 겹치게 해놨고요. 이 지금 만드는 디테일 부분은 저 몸통 기본이 되는 약간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에 그냥 한 번에 붙어서 출력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을 주고 위치를 잡아주고요. 높낮이도 좀 중요하겠죠. 따로 의자를 만들진 않고 살짝만 저렇게 단을 튀어나오게 해서 저 위에 그냥 고양이 올리는 용도로 간단하게만 작업을 했습니다. 더 작업할 게 없는지 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 공간이 많이 비는 부분들은 서로 충분히 겹쳐지게끔 위치를 바꿔서 나 작업을 했고요. 베벨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스케일 값이 있어서 베벨이 잘 안 들어가서 스케일 값을 초기화시키고 모서리들을 베벨을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고양이를 얹혀 봐야겠죠. 고양이랑 비율을 봐야 되니까. 고양이를 위에 얹혀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깨에 들어가는 어깨 장갑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깨 장갑 부분은 좀 중간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앞부분은 좀 많이 튀어나오고 뒤로 갈수록 적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만들어 줬고요. 이 상태에서 솔리디파이를 줘서 두께를 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께를 주면 사실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이따가 어깨 만들면서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장갑이 연결되는 어깨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역시 기존에 있던 실린더 부분에서 수정해 갖고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안쪽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렇게 잘라 주시고
그리고 어깨 장식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을 뚜껑을 따서 그 얇은 부분을 따서 두꺼운 부분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메꿔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쟤도 저 어깨 부분에 명확하게 맞도록 면을 뽑아서 겹치게 해놨어요. 지금은 좀 디테일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살짝씩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채우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깨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게끔 만들었고요. 어, 이마 부분은 지금 여기서 잠깐 만지다가 왔는데요. 예, 나중에 다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작업하다가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했어요. 취소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어깨 부분에 디테일 넣었던 것도 취소가 돼갖고 어깨 부분의 디테일도 나중에 다시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 건데 실린더를 적당히 세 개를 겹쳐서 하나의 그 오브젝트로 묶고 심플 디폼에서 테이퍼를 줘갖고 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베벨 같은 걸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반듯하진 않아갖고 약간 사선으로 디테일을 줬어요. 위치 주고 미러를 만들었는데요. 저 상태는 너무 얇기 때문에 프린팅 했을 때 100% 넘어질 것 같아서 앞뒤로 좀 길게 늘려줬습니다. 다리 연결되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저 다리 연결되는 부분은 그냥 동그란 실린더 모양대로 파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부분은 좀 큐브 같은 걸 이용해 갖고 딱 걸리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부분이네요. 자, 그래도 뭐 출력은 크게 문제는 없이 나왔어요. 자, 허벅지 부분을 복제를 해서 허벅지에 들어가는 장식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서리만 좀 배배를 줘서 이렇게 두께를 주고 사이드에 이렇게 붙어 있게끔 위치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무릎 부분에 그 아래 이 종아리 부분 있는 무릎 위치에 좀 장식이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잡고 위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짝 겹치면 안 좋으니까 살짝 내려주고 카메라를 돌려보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으면 수정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리 부분에 관절 부분에 또 디테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관절 부분이라기보다는 저 측면에 있는 장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줬고 어, 최종적으로 이 상태로도 좀 잘 넘어질 것 같아서 최종 지금 디테일 작업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사이즈를 바꿔주긴 했어요. 이렇게 각도도 좀 바꿔주면서 약간 이 너무 일자로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각도를 틀어줬어요. 이번에는 그 팔 부분, 팔에서도 이 손목 부분 쪽이거든요. 여기도 약간 팔꿈치 쪽에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의 디테일을 지금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래로 축 처지게끔 그 모서리를 깎아줬는데요. 나중에 그냥 다시 일자로 폈어요. 굳이 저렇게 깎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쇄페이스로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만든 거를 또 일자로 펴준 다음에 면 정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 부분이 그냥 일자로 폈어요. 다시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돼야 되는 부분이 이미 한번 형태를 바꾸면서 모양이 이상해서 그 루프 툴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줬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의 모서리 베벨을 깎기 위해서 면을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부분도 면을 복제를 해서 이제 팔 부분, 연결되는 팔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는 아니고요. 그냥 별도의 오브젝트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 안에 떨어져 있는 그 도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쳐주고, 자, 저렇게 팔도 약간 앞쪽으로 꺾으면서 그냥 일자로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형태를 살짝 바꿔줬습니다. 크기도 좀
최종적으로 더 바꿔줬어요. 아무래도 너무 잘 넘어질 것 같고 또 위에 고양이가 타야 되는데 넘어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 부분 비어 있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뒤에까지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보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막고 나중에 지브러시에서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막아주겠지 하고 했는데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시 블렌더에서 작업하는 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나와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었으면 이제 팔의 그 오리진의 위치를 어깨 쪽에 붙여서 혹시라도 나중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해야 되면 편하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먹을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이용해서 주먹을 만드는 건데요. 주먹 부분은 일단 크기 자체가 5mm 정도밖에 안 되고 새끼손톱보다 작더라고요. 디테일이 사실 거의 보일 수가 없는 그 구성이어갖고 일단은 그냥 작으니까 좀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이용했고 그 주먹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홈만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을 잡아서 좀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주먹 쥐는 부분에 약간의 홈 같은 거 표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형태를 바꾸면서도 이렇게 위치를 바꿔줬고요. 여기도 그냥 안쪽으로 그냥 홈만 만들어줬어요.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뭐 중간 손가락 이런 식으로 구분만 되게끔 위치를 살짝씩만 바꿔서 손가락들의 그 형태를 좀 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엄지손가락 부분을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작업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은 따로 그 손가락 부분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만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뽑다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형태를 좀 바꾸고 큐브를 추가로 해서 손가락 부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손가락 부분도 좀 보면은 어이없을 정도로 좀 대충 만들긴 했어요. 굉장히 신경을 좀 덜 써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대충 만들긴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대충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손이 또 많이 가서 원하는 느낌이 아니어갖고 시간을 아예 안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좀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하면서 손가락 모양도 아까보다는 좀 처음에 만들 때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팔 부분에 이렇게 결합되면서 파여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었고 손등 부분에 커버가 있어서 그 커버 부분도 면을 복제를 해서 솔리디파이를 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먹 부분도 끝이 났어요. 뭐 작은 디테일 부분만 바꾸고 있긴 한데 어차피 하나로 통으로 뽑을 거라서 저 겹친 부분들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엣지는 좀 지워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의 위치도 잘 결합되게끔 위치 바꾸고 크기도 좀 조절해갖고 밀어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기본 형태는 요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이제 미드폴 작업을 할 건데 특별히 미드폴 작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패널 라인이랑 베벨 작업만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필요하게 그 베벨 작업으로 인해서
면이 각져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각져 보이지 않게끔 좀 합치는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저거 선 하나 패널 라인 하나만 들어갔어도 좀 저는 패널 라인 몇 개만 들어가도 디테일이 살아서 좋더라고요. 베벨도 좀 주고 겨우 저는 개인적으로 메카닉 모델링에서 베벨이 거의 반 이상은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실린더들에도 그 베벨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결과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실린더에 그 패널 라인 들어가는 부분을 잡아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딱 이 정도만 줬어요. 그 외 어깨 부분 뭐 요런 데도 아까 줬다 말았기도 하고 한 부분들 어차피 다시 줘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패널 라인 작업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도 좀 약간 그 면 모양 같은 걸 바꿔갖고 느낌을 살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좀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엔진 있는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을 좀 살짝만 추가하고 그리고 좀 짜잘한 요런 짜잘한 부품들이 튀어나오거나 홈이 파여 있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메카닉에서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큐브를 이용해서 예, 디테일업을 살짝만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음각으로 줬고요. 이마 부분, 사실 이마 부분이 제일 얼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마 부분의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좀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작업을 했고요. 뭐, 이제 결합되는 부분 있죠? 파야 되는 부분이 저 부분은 사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런 식으로 살짝만 수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작업은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자, 지브러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브러시에서는 쉐이드 스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각져 있죠. 여기는 크리스 범위를 30으로 줘서 크리스를 주고 섭디바이드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줘서 예, 그 각진 부분들을 둥그렇게 각진 부분과 각이 안 줘야 되는 부분을 구분을 했어요. 거의 지브러시 영상은 요 섭디비전 이용한 크리스와 섭디비전을 이용한 작업이었고요. 어, 몇몇 부분들은 그 섭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크리스 범위를 좀 수정을 하면서 각져야 되는 부분이 딱 각져야 되는 부분만 각지게끔 수치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마 부분을 수치 바꿔서 잘 된 편이고요. 얼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치 바꿔도 잘 안 돼서 그냥 블렌더로 다시 가져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져야 되는 부분들을 다 살렸고요. 각진 게 좀 없으니까 그래도 좀 보기가 좋죠. 다리 부분도 정리가 됐고 팔 부분도 정리가 되는데 사실 크리스 줘서 하는 부분은 반복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대신 패널 라인 같은 거 처리된 것만 좀 잘 나오면 되고 주먹도 엄지손가락이 따로 있긴 했지만 그냥 바로 붙여갖고 문제없이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뒷판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디바이드를 줘 갖고 작업을 했는데요. 저 부분에 빵꾸가 나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면이 막히면서 이상하게 나오죠. 그리고 얼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얼굴 부분과 뒤통수 부분만 블렌더에 다시 가져가서 데이터를 좀 수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얼굴 부분으로 가서 여기에 그 सब디비전을 주고 सब디비전에서 좀 각져야 되는 부분에 민크리스를 줘서 이렇게 좀 폴리곤 수가 늘어나더라도 각진 부분들이 잘 보이게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주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딱 특정하게 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민크리스를 줬고 그 외의 부분들 중에서 좀 디테일이 뭉개진다 하는 부분들은 3D 프린팅을 하거나 아니면 지브러시에서 수정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냥 블렌더에서 딱히 건드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구멍 나 있는 부분들도 그냥 막 대충 막혀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सब디비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예, 각진 부분과 둥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처리가 돼갖고 좀 괜찮게 보이죠. 저런 좀 꼬이는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저런 거는 그냥 놔뒀어요. 예,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놔두고 최종적으로 구멍만 어느 정도 막아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코에 좀 찝히는 듯한 느낌으로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거는 사실 모델링을 할 때 제가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면이 늘어나면서 그 중간 값이 보정이 되면서 저렇게 나온 건데 저 부분은 일단은 크게 손을 쓰진 않았어요. 예, 그냥 좀 찍혀 보이거나 하더라도 크게 손을 안 보고 살짝만 수정해 갖고 갔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썩 좋은 그 모델링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야매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막 하는 경우가 제가 있거든요. 이게 딱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도움될 만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작업했다 정도로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브러시 가져와 갖고 뭐 이제 폴리시도 좀 줘보고 이런저런 걸 해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번에는 뒷판 쪽도 한번 봤는데요. 이 파여야 되는 부분들 예, 서로 결합하기 편하게 실제 파여야 되는 부분은 복제를 하고 살짝 더 키워서 커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판도 저 붙는 부분이 거슬려 갖고 결국은 블렌더로 다시 와서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을 강제로 그냥 막아서 다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브러시에서 나중에 이게 바꿀 거라서 크게 흐름이나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막 막았어요. 이렇게 막은 거를 지브러시로 다시 가져가서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져온 걸로 바꾸고 여기에 크리스를 주고 섭디바이드를 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둥글둥글하고 각진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지브러시에서 결합되면 대략 이런 느낌이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그랜라가 만드는 거를 작업을 봤어요. 예,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